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25일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저도 수요일에 퇴근을 하자마자 영화관으로 가서 관람을 했는데요. 작은 상영관이긴 했지만 그래도 100석이 넘는 상영관이었거든요. 근데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저는 앞에서 두 번째 줄 가장 구석자리에서 영화를 봐야만 했는데 좀 목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볼만했어요. 이 영화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는 시기부터 기자회견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 그리고 최종 판결까지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증언, 증거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참 뭐랄까 보는 내내 먹먹했습니다. 상영 내내 관람객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고 같은 줄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께서는 상영 1시간 정도 지나서부터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훌쩍훌쩍 거리는 소리도 간간히 들렸지만 그 누구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거나 눈치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후반부 이 재판 과정과 판결 결과가 상영될 때는 관람객들 그 사이에서 뭐 나쁜 새끼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뭐 이런 감정 섞인 욕설도 나오는 것도 저도 들었습니다. 참 이 조국 사태 우리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조차 반으로 서초동이네 광화문이네 이렇게 갈라놓은 참 초유의 사태죠.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저는 이 영화를 바탕으로 두 가지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국을 욕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알고 욕을 하는 것일까?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과연 조국을 욕하는 사람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욕을 하는 것일까? 저는 아주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그저 언론 보도만 보고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그냥 남들이 욕하니까 욕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과연 이 사건의 전말을 안다면 그래도 과연 지금처럼 조국 장관의 가족을 욕을 할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조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국이 도대체 뭘 잘못했냐, 왜 싫어하냐라고 물어보면 뭐 표창장 위조 어쩌고 저쩌고, 뭐 사모펀드 어쩌고, 뭐 장학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와서 징역 4년 받지 않았냐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징역 4년을 받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수사를 하는 검사와 판결을 내리는 판사, 또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이 모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모두 같은 목적을 공유해서 사실을 부분적으로 누락시키고 편집을 해서 구분 판결을 내린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뇌피셜, 정신승리하지 말라고요. 이 영화 그대가 조국은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서 이 부분을 바로 꼬집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왜 기레기라고 불리는지, 우리나라 검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편협한 집단인지, 그들이 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또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얼마나 구분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성격상 덮어놓고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윤석열 같은 인간에게도 분명히 열심히 찾아보면, 아주 잘 찾아보면 괜찮은 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잘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요. 조국 전 장관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조국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이 사건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사태의 전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관련된 기사들 다 찾아 읽어봤고요. 검색도 해보고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조국 사태와 관련된 책들, 검찰개혁과 관련된 책들 거의 다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타이핑을 쳐가면서 정리도 했어요. 물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쓴 책도 읽어보았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이 개, 돼지가 아니라면 그런 책들 중에 한두 권이라도 읽어보시고 이 조국 사태가 얼마나 왜곡된 사태인지, 우리나라의 면면에 썩어빠진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이라는 걸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표창장 위조라는 사건의 발달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그 사람의 발언이 허위였고 최성해라는 인물에 대한 비위들도 밝혀졌고 그 사람이 야당, 당시 국민의힘과 여러 가지 커넥션들, 공천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는데 사건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은 정경심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 지들이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얼마나 정경심이 정교하게 위조를 했는지 그 위조를 검사들이 따라해내질 못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주변에서도 다 알 정도로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컴맹이었대요. 아니, 검찰은 도대체 왜 컴맹인 정경심도 하는 위조를 못 따라하는 걸까요? 이상하죠. 검사와 판사는 왜 핵심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물을 판결에선 채택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에서 꽤 높은 지위, 꽤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서 발급할 수 있는 그 표창장, 그걸 왜 컴맹인 자신이 위조까지 해서 딸에게 주었던 것일까? 여러분, 이게 안 이상하세요? 동양대는 뭐 올해부터 무슨 국가에 매년 30억에 뭐 지원을 받는 학교로 선정되었다라고 하던데, 이 타이밍도 좀 굉장히 좀 공교롭죠. 이런 사건 뒤에 갑자기 동양대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런 학교로 선정이 되었다. 이거 저만 이상한가요? 뭐 아무튼 저는 물론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개돼지님들이 괜히 개돼지가 아니죠. 이런 사태의 전말을 알기 위한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이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한두 마리라도 당신 스스로 개돼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이라도 네 눈으로 찾아서 분석해보고 비교해보라고요. 판단이란 걸 해보라니까. 남이 하는 판단, 쓰레기 같은 기자들이 써내는 기사만 보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조국이 잘못이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조국 장관이 서울대 동문들이 뽑은 부끄러운 동문 1위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서울대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 줄 아는 개돼지들도 있던데, 넘어갑시다. 다 좋다고요. 조국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까지 마녀 사냥했던 그 인간들, 나경원과 그 자식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나요? 한동훈 딸에 대해서는요? 정호영 자식들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어요? 이거 당장 다 압수수색 들어가고 탈탈 털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건희 학력 위조, 허위 스펙, 주가 조작, 협찬 의혹들 다 탈탈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 흑서 쓴 기자님들, 이 책 정말 뭐 쓰레기 같은 책이죠. 우리 국이 하다가 조국 안티로 돌아선 제 눈에는 열등감 가득한 인물 진중권, 기생충 서민, 그리고 이 책 무법의 시간을 쓴 권경애, 이런 사람들, 당신들 뭐 하고 있나요? 제가 이 책 보면서 정말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한데 꾹 참고 읽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도 읽어야, 쓰레기 같은 책들도 읽어야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쓴 사람들 뭐 하고 있나요? 정의를 말하고 말끝마다 민주주의를 말하고 우리나라의 뭐 진보 세력들이 썩었다, 뭐 조국으로 인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인물들, 왜 보수 정당의 자녀들 의혹에 대해서는 입 꼭 다물고 있나요? 그게 정의인가요? 그게 공정인가요? 또 여기저기 줄 서야 되기 바쁘니까 입 꼭 다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말하는 그 정의나 공정, 그 기준, 그 잣대가 얼마나 굽은 건지 스스로 좀 돌아보라고요. 나경원, 한동훈, 정호영 자식들은 뭐 나온 게 없지 않냐? 의혹뿐 아니었냐? 이런 개돼지들도 있는데 수사를 안 하니까 의혹뿐인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의혹뿐이었어요. 근데 검찰이 어떻게 해요? 의혹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70군데 이상을 압수수색을 해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부인, 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이혼한 전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입니다.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턴다는 먼지털이식 수사, 기우제식 수사, 별건의 별건 수사가 이루어지죠.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청소년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을 해갑니다. 근데 한동훈이 뭐래요? 자신들의 일기장을 압수한 사실이 없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국 장관이 압수품 목록을 공개하죠. 거기에 버젓이 일기장이 써 있어요. 그랬더니 한동훈이 다시 뭐래요? 그건 일기장이 아니라 일정표, 스케줄러였답니다. 스케줄러와 일기장은 다른 거래요. 미친 거죠, 이거. 이런 궁색한 말장난이나 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사람이 공소장을 쓰고 수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압수 목록에 처음부터 일정표라고 쓰던가.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의 조사도 없이 정경심 교수를 그냥 기소해버리죠. 정말 대단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말장난이나 하는 인간들, 검사들이 작정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잡아 쳐놓겠다 식으로 표적수사를 하면 이게 죄가 안 나올까요?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우겠죠. 그런데도 지들은 공정하답니다. 정의를 외쳐요. 그리고 언론들은 조선제일검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빨아주고 있어요. 아주 놀고 자빠졌죠. 대환장 파티입니다. 저는 지금 조국도 털었으니 다른 사람도 털어라,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 검찰들의 썩어빠진 인식, 구분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걸 좋다고 빨아대는 선동댕한 개 돼지들을 욕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한동훈이 이런 말을 했었죠.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아주 대단한 명언 제조기 납셨어요. 아주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들이 검찰공화국을 경계하는 건 검찰들이 단순히 정치적 적대 세력을 잡아놓는 강압적인 수사만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검찰은 누가 수사해요? 그 검찰들의 측근은 누가 수사합니까? 정경심 교수님, 표창장 위조, 사문서 위조가 큰 범죄라면서 징역 4년 때렸죠. 몇 해 전 공문서를 위조한 검사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사문서 위조보다 공문서 위조가 더 큰 범죄인데 그 검사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물론 죄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냥 면직되고 끝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조국 장관의 딸 조민양 허위 스펙 유죄가 나왔죠. 김건희는 허위 스펙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돋보이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온 국민 앞에서 자백을 했어요. 근데 수사 안 합니다. 주가 조작 공범들 다 수사받고 대부분 구속되었죠. 근데 김건희는 소환 조사조차 안 합니다. 한동훈이 뭐라고 합니까?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대요. 소환 조사 아니어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답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김건희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이게 그들이 말하는 정의고 그들이 말하는 공정입니다. 그대가 조국,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조국 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기록을 남겨야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들에 대해서 검찰들의 만행, 언론들의 만행들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훗날 재심의가 열릴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정신 나간 언론들과 썩어 빠진 검찰들이 이 사태를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만들고 있지만 언젠가 이 사태도 지난 과거에 많은 잘못되었던 사건들처럼 진실이 바로잡아질 날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희망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왜냐? 그래야 우리나라에도 우리 사회에도 작은 희망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이상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에이스였습니다.